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요. 바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대표 에너지 또 화학 기업이고 SK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특히 그 재무 상태하고 카본 투 그린 전략 이걸 중심으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SK 이노베이션 하면 역시 정유 사업인데 네, 그렇죠. 이게 뭐 여전히 매출의 한 75%그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기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요. 유가 변동성이나 뭐 정제 마진, 그러니까 원유 정제에서 남는 이익이 줄면서 수익성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많이요. 네, 흔들리고 있죠. 이 핵심 사업이 이렇게 좀 불안정하다는 건 앞으로 밀고 나가려는 그 신사업 있잖아요. 거기 자금 마련에도 좀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기존 사업, 그 캐시카우에서 나오는 현금에 의존해서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배터리 사업, 즉 SK온이죠. 여기에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 미래를 건 아주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자금 조달 구조가 어쩌면 숨겨진 리스크인 셈이죠. 아, 배터리 사업 SK온 얘기가 나왔네요. 마침 이 분석 자료들을 보면 현재 적자 규모가 상당해요. 네, 그렇죠. 작년 2024년 영업 손실만 해도 1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와.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가요? 이게 시장 상황도 그렇고 정말 회복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네, 그래도 분석가들은요, 2025년 1분기, 그러니까 올 1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점차 나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바닥은 찍었다. 네, 특히 그 북미 시장에서요, 생산하고 판매가 늘어날 거란 기대가 커요. 현대차나 포드랑 같이 짓는 그 합작 공장 있잖아요. 블루오벌 SK. 네네. 그 공장 바동이 이제 본격화되고 또 중요한 게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생산 배터리에 주는 세금 혜택, AMPC라고 하죠. 아, 그 보조금 같은 거요? 네, 첨단 제조세액 공제.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날 거라는 예상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좀 변화가 있고요. 기존에 주력이던 파우치형 배터리 말고도 각형이나 원통형 기술, 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LFP 배터리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갖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다양한 완성차 고객들 요구 맞추고 또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려는 전략이죠. 물론 지금 당장은 재무적으로는 힘들지만 이걸 미래 북미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와, 근데 이 재무 건전성 문제가 정말 눈에 띄네요. 부채가 계속 늘어서 올해 1분기죠. 75조 원을 넘었고 부채 비율도 200%를 훌쩍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심각하죠. 게다가 분석가들은 SK이노베이션 전체 순차입금, 그러니까 빌린 돈의 65%가 SK온 때문이라고 지적하던데요. 네,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거죠. 이야, 이거 정말 배터리 사업에 회사의 명운이 걸린 느낌인데요. 이 부담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돈 들어갈 구멍, 즉 설비 투자, 캐펙스 규모를 줄이고 있어요. 아, 투자 속도 조절. 네, 꼭 필요한 투자 외에는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자산들, 이런 것들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요. 최근에 아주 알짜 자회사죠. 윤활유 만드는 SK 엔무브. 여기 상장 계획 IPO를 접었어요. 아, 상장 안 하고요. 네. 대신 지분 100%를 확보해서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결국 그 SK 엔무브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룹 내에 배터리 같은 신성장 동력에다가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아하,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자회사 이익으로 배터리 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내부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재무 건전성 관리하려는 노력과 맞물려서 결국 회사의 큰 방향성인 카본 투 그린 전략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 그린 자산 비중을 70%로 늘리고 원래 목표보다 더 빨리 달성하려고 한다면서요? 네, 목표 조기 달성을 추진 중이죠. 그리고 2025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한다. 이야, 정말 야심찬 목표네요. 네,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게 단순히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를 잡아서 가두는 기술, CCUS라고 하죠. 네,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요?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또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같은 울산 ARC, 이런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외에도 다양한 그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기존 사업의 탄소 배출 문제를 좀 해결하거나 아니면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는 거죠. 정말 중대한 전환기네요. 맞습니다. 정말 중대한 전환기죠. 하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유가 변동성이나 지정학적 불안 같은 외부 변수, 이건 여전하고요. 그렇죠. 배터리 시장은 아시겠지만 LG, 삼성, 파나소닉 같은 강자들은 물론이고 요즘 중국 업체들 공세가 정말 매섭거든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네, 중국 업체들 무섭죠. 그리고 미국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 예를 들어서 관세 같은 변수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좀 주춤하는 모습, 이것도 부담이죠. 아, 수요 둔화 문제? 네, 결국은 SK이온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흑자로 돌아서느냐,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는 다른 그린 사업들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이게 SK이노베이션의 미래를 가늠할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상당한 재무적 압박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 사업에 크게 의존하면서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에서 친환경 중심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담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핵심적인 긴장 관계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존 사업의 안정성은 좀 예전 같지 않은데 돈은 정말 많이 들지만 잠재력이 큰 신사업 자금은 계속 조달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죠. SK온의 성공적인 흑자 전환 시점과 규모, 그리고 이 복잡하게 얽힌 시장 리스크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지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배터리 사업과 얽힌 이 막대한 재무 부담,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요. 만약에 SK온의 흑자 전환이 예상보다 훨씬 더 늦어지거나 어쩌면 더 어려워진다면 과연 SK이노베이션의 그 카본 투 그린 전략에서 성공이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성공의 정의 자체를 좀 다르게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